그럼 수익률을 딱 보면 아까 강남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7%인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이 6.7%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가를 살 때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활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뭐 100억 부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부자인 분들은 이렇게 지금 돈을 활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본 그 부자인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현금을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10억을 통장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투자를 하는 종목에도 이 부동산이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정말 상승기라 했을 때는요, 보통 시세 차익형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보통 시세 차익형 투자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들은 정말 부동산 분위기가 좋으면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몇 억씩 쫙쫙쫙쫙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히 시세 차익형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요,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런 시기에는요, 시세 차익형 투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산의 가격도 빠지고요.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사뒀다고 하면 전세 가격도 빠지면서 역전세가 발생하죠.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내 돈이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또 여기에 대출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요, 이런 시세 차익형 투자보다는 수익형 투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부자인 분들은 이런 시기에 수익형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수익형 투자 중에서도 어떤 걸 많이 했냐면요, 상가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가 투자. 그런데 이 상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뭐 상가를 산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그러면 서울에 있는, 거기서도 강남에 있는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를 사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가의 수익률을 따져보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상가의 수익률과 경기도에 있는 외곽 도시에 있는 그런 좀 입지가 괜찮은 곳에 그런 상가와 비교했을 때는 그런 곳들이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요, 제가 실제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그 매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실제 매물입니다. 지금 매매가가 11억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증금이 지금 8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매월 월세가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선 이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10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월세를 4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1년을 받는다 했을 때 12개월을 곱하게 되면요,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4,800만 원을 이 지금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요, 이 수익률이 지금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7%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4.7%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로 제가 그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상가 매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매매가가 6억 1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요. 여기 월세가 3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익률을 계산한다 했을 때 일단 6억 1천만 원, 여기 6억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빼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5억 7천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 320만 원, 이거를 1년치를 계산하면, 월세의 1년치를 계산하면 3,8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수익률이 6.7%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수익률을 딱 보면 강남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7%인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이 6.7%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가를 살 때 이게 철저하게 수익형 종목이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매월 나에게 이 현금 흐름만 잘 발생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강남에 있는 거 사기보다는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나에게 수익률이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를 보실 때는 이렇게 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부자인 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고요. 그렇게 상가 투자를 해서 월 현금 흐름을 거의 1,000만 원 이상 이미 다 세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부자인 분들은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확실히 나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는 우리가 팔지 않는 한, 그 우량 임차인만 잘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내가 그걸 보유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기보다는 철저하게 수익형은 이런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 용도로 저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부자인 분들은요, 그 돈을 활용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쓰냐면 나에게 써요. 본인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부자인 분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런 최근 같은 그런 시기에는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내 자산 가격이 빠질 수 있고 역전세 날 수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위해서 내가 마인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에게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취미 같은 곳에도 요즘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면 뭐 바리스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커피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내가 하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또 기분 전환도 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또 배워보면서 또 거기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카페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이렇게 공부하는 곳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예전에는 아파트 투자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시간이 났을 때는 내가 해보지 않은 좀 종목을 공부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가구 같은 것들 투자를 안 해봤다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상가나 요즘엔 또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들은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근데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퇴사하고 거의 여행을 못 갔어요. 제가 이 일을 한다고 여행을 못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결국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 처음엔 제가 그 번아웃이 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 붙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도 나중에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 건강도 안 좋아졌고요.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퇴사를 하면 좀 여유롭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다 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내가 쉴 수 있는 그 틈이라는 게 있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던 게 올해부터는 무조건 1월과 6월은 내가 휴식기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1월에 가족여행을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이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니까 확실하게 이게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역전세도 나고 자산 가격도 빠지고 뭐 공실도 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원래 있던 곳에 있으면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다른 곳으로 딱 가버리니까 아예 그 생각이 안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쉬고 돌아오니까 다시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인 분들은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내가 쉴 때는 확실하게 또 그 여행 같은 곳에 또 내 돈을 쓰면서 또 쉬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돈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자인 분들은 그 시간 확보,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돈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결국 그게 레버리지라는 거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든 일을 내가 혼자 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직원을 둔다던가 아니면 어떤 협업을 한다던가 뭔가 이런 형태를 띠면서 내 일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나눠줄 때는 결국에는 그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직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월급, 급여를 줘야 되고 협업을 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또 대가를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 주변의 부자인 분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시간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근데 원래는 이걸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관리하고 거기에 뭐 질의응답이 들어오면 내가 응대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뭐 계속 강의를 해야 되고 바쁘다 보면 그걸 일일이 응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만 해줄 수 있는 직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또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시간 확보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뭐 여성분이라고 했을 때는 집안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집안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일단 반찬 같은 경우는 저도 반찬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반찬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찬도 정기 구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중에서 딱 한 날을 정해서 그때 배달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반찬을 만드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덜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소를 해주는 뭐 청소 이모님, 뭐 청소 업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에 누군가가 오는 게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오면 또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는 그냥 로봇 청소기를 쓰고요. 식기세척기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집안일에 들어가는 시간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데 돈을 좀 투입을 하면 우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인 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돈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요즘에 부자인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 나에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인드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진짜 실제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레버리지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